네, 역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을 고려하는데 저희가 역학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첫 번째는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절대 시간은 모든 좌표계에서 시간은 동일하다. 전제고요. 또 하나는 절대 공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정지에 있는 좌표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룰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은 먼저 위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위치는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속도가 있죠. 속도는 저희가 위치에 대한 시간 미분으로 주어지고 V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념은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속도는 A로 쓰고요. 가속도의 경우는 속도에 대한 시간 미분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위치에 대한 시간 미분이었기 때문에 위치의 시간에 대한 이계 미분을 가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운동량은 P라고 주로 쓰고요. 여기에 MV, 이 M은 여기서 질량이 되고요. 이 V는 여기서 말한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용어 정의도 했기 때문에 이제 운동 법칙으로 진짜로 들어가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 법칙은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유니폼 리니얼 모션 인데요.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한다.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F는 간단히 말하면 F는 MA라는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제1법칙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이었죠. 관성의 법칙의 경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V는 이제 컨스턴트를 생각할 수 있죠. 속도는 참고로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 또는 좌표계 걔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관성계를 inertial frame 이라고 함.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성계에 대해 등속 직선 운동하는 개는 관성계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가 있는데요. K라는 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개에 대해서 K'이라는 개가 존재하고 이 K'이라는 개는 V라는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관성계 K에 대해서 K'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KA는 어떤 좌표 x, y라는 좌표가 있고 K'에 x', y'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여기 z까지 썼는데 여기서 2차원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3차원도 똑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속 이 x', x'이란 좌표는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미분을 해주면은 등속 직선 운동에 이 V가 상수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앞부분만 미분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왜 그러냐면 이거는 K는 관성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K'도 관성계다. 왜냐면 F가 0인 개를 저희는 관성계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F가 여기서는 MA였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기 때문에 관성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2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법칙은 저희가 운동 방정식으로 알고 있는 P가 MV였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이거를 뉴턴의 방정식,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dp는 1차로 쓰겠습니다. fdt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역적 또는 임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F는 MA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F는 MA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M이 이제 고정된 상황을 생각하는 거고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P 대신 F, MA 대신에 P를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는 유와 같은 식을 사용하는 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dp, dt, f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로켓가 있어요. 이 로켓가 있는데 로켓가 이제 연료를 발사하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이 로켓의 매스는 연료를 계속 분출하기 때문에 연료를 포함하고 있던 매스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스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dpdt는 f라는 식을 쓰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질량이 시간에 인디퍼센트 할 때, 무관할 때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m, d, dt로 쓸 수 있어서 m, dx 제곱의 dt 이게 ma잖아요. 이게 f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f는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식이 되겠죠. 네, f가 0인 경우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데요.
0이면은 mdx dt 제곱이 0이죠. 그러니까 m dv dt가 되는데 이게 0이라는 거잖아요. 즉 v는 컨스턴트, 왜냐면 컨스턴트의 시간 미분은 0이 되기 때문에 컨스턴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즉 제1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제2법칙의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A에서 B에 작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B가 A에 작용해주는 힘과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제2법칙과 그 제3법칙을 가지고 저희가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M1이라는 질량을 가진 애가 있고 용수철로 묶여 있는데 여기가 M2라는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여기랑 여기 F 같이 작용하는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F는 M1, A1 크기를 생각하면은 또 M2, A2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가속도를 A1이고요. 여기가 2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M2는 M1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M1, A1, A2겠죠? 즉, 뭔 말이냐면 M1의 질량을 기준으로 M2의 질량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A라는 건 측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M1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1kg이다. 뭐 이런 걸 이런 어떠한 추 같은 걸 사용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하면은 M 질량을 측정할 수 있겠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만 알고 싶다면 운동 법칙은 몰라도 도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A가 가속도가 컨스턴트인 그런 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x dt 제곱이 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v는 dt의 A가 되고 at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써주면 dv는 a dt가 되고 at dt가 되고 이걸 요게 적분을 해주면은 잘못 썼습니다 제가. 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dv는 a dt가 되고 요거에 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v는 at 플러스 c1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적분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dx dt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써주면은 dx는 at 플러스 c dt 이렇게 적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x라는 애는 2분의 1 at 제곱에 c1 d1 c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운동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A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운동만 알고 싶다면 운동 법칙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벗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운동 법칙은 운동의 변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백그라운드, 배경을 제공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M이 질량 M이라는 애가 여기 큰 애를 돌고 있어요. 원운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운동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운동 궤적을 어떻게든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운동을 하지? 이런 원운동을 왜 하지? 지구는 왜 태양주를 돌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제 만유 인력이 있어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유 인력은 역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에서 하고 싶은 목표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수리 모델, 이런 물리 이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법칙이 찾는 것이죠. 이런 만유 인력과 같은. 다음으로 저희가 들어갈 내용은 보존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보존량, 말 그대로 어떤 문장이 보존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F가 위치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시킬 건데요. dv dt라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v 제곱을 dt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dv 제곱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2v dv d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쓰면은 m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여기다 m을 곱한 거죠. dv 제곱에 dt를 해주면은 이게 2v f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m을 곱했으니까요. 이 두 개의 식을 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dt를 곱해주고 적분을 해줄게요. 적분을 해주면은 이 f는 여기서 x의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에 어떤 상수를 저희가 이제 편의상 마이너스 t 제로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dt fx vt가 되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힘이라는 애가 여기서 만약에 힘이 어떤 x에 대한 함수에 x미분으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dt fx vt가 dt du dx dx dt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u 약분 돼서 du잖아요. 이렇게 돼서 du에다가 어떠한 상수 값이 되겠죠. 이 상수를 여기서 마이너스 u0가 아니라 플러스 u0로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u0를 이쪽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에 u는 t0 플러스 u0. 근데 이건 상수잖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즉 fx 마이너스 dutx에 대하여 어떠한 양 상수니까 이걸 2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장수를. 어떤 양이냐면 요런 애는 요런 양은 보존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케니컬 에너지라고 하고요. 요 양을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고요. 요 양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F가 이러한 경우에 U는 X에 대한 함수였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지금 저희가 이제 원디멘전 케이스로 기술을 했는데 이거 3디멘전 케이스로 기술할 수 있는데요. 3D 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F가 이 위에서처럼 쓰이는 이런 경우를 X의 함수에 어떤 X의 함수에 그러니까 미분, 위치 미분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취한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F를 이제 이러한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servative for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력일 경우에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노트가 있는데요. U에 저희가 이 보존력이라는 애는 U의 미분에 대해서만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 U는 상수항에 대해서 상수항이 임의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UX가 저희가 어떤 UX로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도 괜찮고 U0 또는 2U0, 3U0, 4U0 다 똑같은 포스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똑같은 F를 주고 또 똑같은 F를 준다는 거죠. 상수항에 대해서 임의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존량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경우 보존량은 항상 0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시간 미분에서 0이죠. 아까 전에 봤을 땐 U0 플러스 T0였는데 그게 상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힘에다가 m dv dt가 힘이잖아요. 거기다가 dx dt를 곱해준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왼쪽은 이 왼쪽의 경우에는 2분의 1 m dv 제곱 dt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쓰면은 dt 2분의 1 m v 제곱은 dx dt ddx a의 x의 fx 프라임 dx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고 때문에 ddt ax dx 프라임 fx 프라임으로 쓸 수가 있고요. 즉 다시 쓰면은 dt 2분의 1 mv 제곱에 마이너스 a의 x의 dx 프라임 fx 프라임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존역인 경우를 생각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du dx니까 ddt 2분의 1 mv 제곱에 u x는 0이다. 즉 따라서 보존역이면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은 F가 0인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쓰면은 dt가 0이라는 거죠. 즉 시간 미분에 대해서 운동량이 0이라는 거, 시간 미분에 대해서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량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보면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은 즉 제1법칙은 운동량이 보존량임을 나타내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운동량 보존과 제3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랑 B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근데 B가 A에 힘을 주고 또 A도 B에 힘을 주죠. 그래서 이 전체 개를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볼게요. 이런 개를 이 전체 두 질량을 다 합친 그런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BA는 B가 A에 주는 힘은 DPA, DT겠죠? 그리고 FAB는 B가 받는 A에 의해서 B가 받는 힘이니까 DPB, T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외부로부터의 이 개 전체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힘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서 봤듯이 힘이 0이면은 개의 운동량은 보정되죠. 즉 운동량이라는 거는 PA 플러스 PB가 시간 미분에 대해서 0이다 라는 거죠. 즉 컨스턴트가 되죠. 지금 다시 쓰면은 dPA dt는 마이너스 dPB dt가 되죠. 즉 FAB는 마이너스 BA. 근데 이게 제3법칙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과 재산 법칙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두 물체 사이에 두 물체 사이에 포텐셜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FAB의 어떤 XA랑 XB, 그러니까 이 위치를 XA랑 B 물체 B의 위치를 X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의 위치 XA랑 XB죠. 그러면은 이 두 물체가 보존력인 거죠. 이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하고 싶은 상황은 이 위치를 저희가 두 개를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저희가 편히 쓰기 위해서 XA, 라지 XB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게 미분 법칙에 의해서 다항식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거에 이거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A를 S로 미분하면 당연히 1이죠. 얘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에 FBA XA 플러스 S XB 플러스 S 플러스 F의 AB XA 플러스 S XB 플러스 S는 0이 되죠. 왜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U의 XA 플러스 S랑 XB 플러스 S는 U의 XA나 왜냐면 S가 변화했는데 S에 대해서 디펜던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B랑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 하자면 운동량 보존이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평행 이동에 대하여 좌표계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변하지 않는다. 이 S라는 게 좌표계의 기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어떤 좌표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존된다. 그 다음으로 제가 다음은 약한 등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등가 원리는 weak equivalence principle WEP 또는 자유 낙하의 일반성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쓰면은 the universality of free fall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부터 시작할 건데요. F는 MA죠. 근데 저희가 이 M을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F는 MA에서 나타나는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 하고 inertial mass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만유 인력을 생각할 건데요. 만유 인력 생각하면은 중력이죠. 이 경우에는 F는 마이너스 G에 mg 또는 mg 질량 두 개가 있고 이게 r제곱 i잖아요. 얘랑 얘를 중력에 나타나는 질량이잖아요. 중력 질량이라 해서 gravitational mass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j-법칙과 만유 인력을 동시에 쓰면은 m dx 제곱 dt는 마이너스 mg g mg x가 되잖아요. 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주로 g라고 쓰는 양이고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m과 이 관성 질량과 이 중력 질량 mg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같다는 것을 이제 등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원리라고 해서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무엇이 이러하냐? equivalence principle. 이것을 이 등가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질량 M1이 있고 A1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고려할게요. M2라는 애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운동만족식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M1과 M2는 다른 질량이고요. 질량이 되고 저희가 mg 어떤 거대한 질량은 동일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mg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g 자체는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a1, a2는 mg1, m2, mg2, m1이 되고요. 등가 원리에 의해서 m은 mg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서로 약분이 되고 또 약분이 돼서 A1은 A2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즉 이것에 대한 의미는 즉 자유낙하는 중력만 작용하는 낙하를 의미하고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낙하를 한다. 이것을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등가 원리가 있어요. 지금 다른 등가 원리. 나중에 배울 텐데 다른 등가 원리 있죠.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스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랑 강한 스트롱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와 구분을 위해
저희는 이것을 약한 등가 원리라고 한다. 한다. 약한 등가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와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F는 -du dx잖아요. 그러니까 du dx가 제가 x 어떤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x0에서는 위치 x0에서는 힘이 0이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x0를 저희는 이 x0를 평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형점을 보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U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 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분이 0인 또는 U의 모양이 이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생긴 경우를 고려할게요. 평형점 근처에서는 U의 X는 U의 X0 플러스 U의 X의 X0 전개를 해주면 X0 근방에서 전개를 해주면은 플러스 2분의 1의 D제곱 U의 DX제곱에 X 이퀄 X0 X 마이너스 X0 점점점점점 나가겠죠? 그런데 평형점 근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0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가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평형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UX라는 포텐셜 에너지는 X0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dx제곱에 쓸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 값을 k라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0이 되겠죠? 지금 같은 포텐셜의 모양에서는. 그러면은 이 f를 고려하게 되면은 f는 du dx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계 법칙이라 주고 저희가 이런 틀의 단 운동이나 아니면 또는 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 이러한 힘의 꼴을 나타내고 이러한 걸 조화 진동자라고 합니다. 조화 진동자 또 영어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진동 운동에 대해서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움직이게 되면은 힘을 이 방향으로 받고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힘을 이 방향으로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을 주기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한다. 반대로 시밀러리 이러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렇게 평형점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평형점이 물체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는 이 평형점으로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음.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불안정한 평형점이라 하고 이 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안정한 x0를 안정한 스테이블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T 플러스 U잖아요.
여기서 U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U가 이 포텐셜의 모양이 뭐 다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가 좀 더 크게 그리면 X가 되고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 T 플러스 U 에너지가 이 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을 놓았을 때 그러면은 일로 가겠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역학적 에너지 보점 법칙에 해서 이것보다 더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방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왕복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포텐셜 에너지의 모양과 메케니컬 역학적 에너지로부터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